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오영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변화를 향한 첫 단계는 인식입니다란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으로는 우리가 어떤 시선과 태도로 장애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장애를 이해하고 있는지, 왜 장애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들으셨던 것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화면에 F5란 숫자가 보이시죠? 무슨 뜻일까요? 네, 세로 고침이란 단축키입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사용하나요? 화면을 갈무리하거나 리프팅 할 때, 또는 뭔가 작동이 안 될 때 F5를 눌러서 세로 고침을 합니다. 오늘 다룰 제 이야기가 장애 인식에 관련된 내용이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들을 제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 고쳐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무엇이고 왜 들어야 할까요?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근거하여 2016년 6월부터 법정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여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회 통합을 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어린이집, 초, 중, 고등학교에 있는 직원과 학생들은 모두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유불여무란 사자성어를 알고 계시나요? 있어도 없는 것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법과 제도가 아무리 잘 마련되어 있어도 우리 시선이 바뀌지 않는다면 유불여무와 같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장애에 대한 인식과 태도란 주제로 함께 장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선으로 장애를 인식하고 바라보고 있는지요? 길거리, 마트, 일상에서 장애인을 마주하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도 모르게 시선이 가고 낯설고 불편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보시는 통계만 보더라도 장애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 불편함이 32.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습니다. 이처럼 보통 사람들은 타인의 불완전함에 대하여 성급한 판단을 내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장애를 보는 시선은 힘들고 불편해서 도움이 필요한 배려의 대상으로 타자화하거나 부정적인 시선으로 인식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애인 마크입니다. 장애인 마크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있나요? 사람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많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마크는 1968년부터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마크입니다. 하지만 이 마크 속에는 우리가 몰랐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한 노력들이 숨어 있습니다. 기존의 ISO 인증 마크는 매우 딱딱하고 보다 수동적이며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으로 연상시키는 모습이었다면 새롭게 디자인한 장애인 마크는 역동성을 살려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는 능동적인 장애인을 형성화시킨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보시기에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방금 보신 새로운 장애인 마크는 미국 뉴욕 보스턴시의 한 미술운동가에 의해 시작된 작은 변화의 시도가 많은 시민들이 지지와 함께 동참한 덕분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의 계기가 되어 46년 동안 사용되었던 장애인 마크 디자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장애인 마크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가진 편견들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시선으로 불편하고 불행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장애라는 것은 우리의 편견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잘못된 오해와 편견들이 장애인들의 차별과 인권 침해 문제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장애인은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공유해야 할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일부를 이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핍과 장애는 다르다는 인식과 함께 장애인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우리 사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전환부터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장애를 신체적 손상으로 인한 한 개인의 문제로 보고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면 지금은 장애를 개인과 사회의 여러 환경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그 의미와 개념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한 장애가 있더라도 그 사회의 물리적 환경과 태도가 긍정적인 경우에는 장애가 생활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죠. 반면에 사회적 여건이 부정적인 경우에는 심하지 않는 장애라 하더라도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단순한 의학적, 생물학적 측면에서 개인적인 요인으로만 장애를 바라보는 것에서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 요인이 결합된 새로운 요소로 보는 것이죠. 이처럼 장애의 의미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권의식 향상과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그 개념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008년에 비준한 UN 장애인 권리 협약을 보면 장애를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고 손상을 가진 개인과 그 개인이 둘러싼 태도 및 환경적 장벽들 사이에서 상호작용임의 결과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회적 모델의 관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에는 장애인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국가의 장애인의 정책 및 서비스에 적용을 받는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장애인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장애 유형을 규정하고 있죠. 그리고 장애의 정의를 보면 기능 손상에 둔 의료적 관점을 기준으로 장애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상이나 능력의 제한 없이도 사회적 분리에 직면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노화는 손상은 아니지만 신체적 능력의 제약으로 사회적 분리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분리를 보다 폭넓게 고려한다면 장애의 범주는 크게 확장될 수 있죠. 그리고 장애는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수많은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동일한 장애 유형이라도 불편함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줄 때는 먼저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를 인정하는 범위도 나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 등록제를 통해 장애를 인정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알코올 중독, 암, 에이즈도 장애로 보고 있으며 또 스웨덴에서는 자국어를 못하는 외국 이민자도 장애인으로 보고 다양한 편의 제공과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상이나 질병이 없어도 언어와 문화의 장애를 겪을 수 있으며 심리적, 사회적으로 건강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처럼 사회의 문화적, 물리적, 제도적 장벽들이 환경적 요인과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차이로 인한 상호작용으로 사회 참여 및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경우도 장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하게 된 기준의 중심에는 세계보건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게임 중독을 장애 범주에 넣기를 전 세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처럼 앞으로 장애의 범주는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갈래 길이 있죠. 여러분이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계단이 없는 길을 선택하겠죠. 이처럼 장애란 두 발로 걷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휠체어에 앉아서는 갈 수 없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요? 그림 속에는 푸른색 고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몇 번째에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세 번째이기도 하고 두 번째이기도 하죠. 어느 쪽을 앞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순서가 달라집니다. 나의 기준점에 따라 상대방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문제 또는 대상을 바라볼 때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대상을 바라보는 개념이나 문제에 대한 정의가 바뀌게 되는 거죠. 장애에 대한 생각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보면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장애란 단어를 들었을 때 그렇구나 공감하고 뭐가 필요할까 하는 장애 감수성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며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장애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변화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사람마다 다른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존엄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 그 출발은 사람에서 시작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작이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